어제 이재명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등을 불러서 여당 민주당의 원내대표 등과 함께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팅에서 김민석이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측이 이의 제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토 회의 불참 문제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이재명이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답을 야당에서 말을 하면 못 들은 척하고 자기 말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김민석이 해명도 들어봅시다. 김민석이가 지금 해명을 보름째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김민석이 해명해 보면 지출이 12억이고 수입은 5억이고 그 나머지 차익 7, 8억에 대해서는 결국 자기의 결혼, 또 자기의 각종 출판 기념회, 자기 집안에 놨던 상, 이런 걸로 들어온 돈이다, 이렇게 지금 퉁치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온 돈도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산 신고에서는 빠뜨렸잖아요. 김민석이가 지금 2020년부터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에 정치권에서 10여 년 이상 빠져 있다가 지금 국회의원을 하면서 복귀한 지도 벌써요 5년이 넘었어요. 자, 그런데 벌써 공직에 5년 이상 있으면서도 그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오다가 총리가 임명되니까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고, 가면 갈수록 꼬이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은 김민석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이를 아웃시키려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결국 청문회에서 김민석 측 증인이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그냥 감론 을박만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한 표결이 되면 결국 국민의힘을 뺀 다수가 김민석 통과를 과결시킬 거고, 그러면 이재명은 김민석을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통과 절차, 청문회 등에서 나오는 일부 소란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전혀 이 문제가 문제라고 의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김민석을 왜 저렇게 감싸고 돌까요? 사실 이재명과 김민석은 별로 어울릴 부분이 없었어요. 이재명이가 2010년에 등장해서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갈 때 김민석은 그 경력 대부분에서 스톱이 돼 있었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치러진 2020년에 김민석의 공천은 이재명이가 관여한 게 아니라 당시 김민석과 가까운 추미애 등에서 관여해서 당시 친문진영이 김민석에 대해서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과 김민석이가 가까워진 거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김민석이가 이재명 측의 핵심으로 끼어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서 사실상 김민석이가 핵심이 됐는데, 그 전에 민주당 내 최고위원 선거에서 밀리던 김민석이가 이재명의 지원을 받고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게 단시간에 굳어졌구나. 그래서 대체로 이재명이 오래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을 신뢰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심지어 친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많이 의심을 하고 그러는데, 김민석이는 왜 저렇게 믿게 됐을까? 김민석이가 과거에 정치권에서 이 기획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머리가 좀 돌아가요. 그런데 특히 김민석이가 지금 겸 문제를 지적해서 지금 계엄이 일어난다고 실제 윤통이 계엄을 하기 전에 한 10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이재명에게 크게 각인이 되어서 총리로 가게 됐을 거고, 그 외에도 이재명이가 지금 쭉 여러 가지 자신을 둘러싼 비리 리스크, 법정 리스크 의혹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김민석이가 물불을 가지지 않고 이재명을 호위무사처럼 해온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보다 김민석이가 훨씬 잘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은 이재명을 만들고 자기가 2인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어쨌든 의심 많은 이재명을 구워 삶아서 그의 마음에 쏙 들었고, 그래서 2인자인 국무총리가 됐을 거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다음 대선은 김민석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할 거고, 이재명 입장에서도 자기하고 경쟁하지 않는 김민석이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되어서 자기 퇴임 이후에 자신을 지켜주는 역할,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나쁠 게 없다. 그래서 둘이가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끝까지 김민석을 옹호할 거고, 김민석은 실제로 총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이 앞에서 물었어요. 당신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밥 먹는 모임은 자기가 야당에게 형식적으로는 이 대화를 하고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쇼를 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국민의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제거 대상이라고 생각할 거고, 여야가 협치해서 국정을 끌어갈 거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의미도 없는 그런 소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자꾸 합니까? 이재명이한테 우리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차라리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의총을 통해서 결의를 해서 이재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관철시키겠다. 그리고 이재명의 지금 재임 중 재판이 중단된 것도 문제다. 이것도 책임을 묻겠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 의지를 보이는 게 낫지, 이재명이 보고 재판을 받을래 안 받을래 답도 안 하잖아요. 그런 쇼는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대통령실의 인사는 만사, 현통, 형통이 아니라 현통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 김현지라는 이재명과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같이 사회운동을 해오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도 배후에서 조종해오고, 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으로 경기도청 비서실에 얼굴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재명 국회의원 됐을 때 그 보좌관으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김현지와 이재명의 관계는 무려 27년도 넘는 1998년에 성남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이재명이가 만들었을 때 김현지가 이 단체 사무국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오래됐다라는 여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고한 김현지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됐어요. 내가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이 될 거라고 방송에서 했는지 누구한테 이야기가 했는데 딱 총무비서관이 됐어요. 그래서 총무비서관이라는 것은 청와대 살림사는 역할인데, 이번에 총무비서관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살림 행정부터 시작해서 인사까지 전부 총괄하고 있고, 김현지가 그야말로 별 얼굴을 여태까지 드러낸 적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사진을 찍힌 적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에도 나오지 않고 구내 식당에서도 보이지가 않는 그야말로 미스테리한 숨어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지가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문고리의 실세다. 그래서 김현지는 없는 듯 존재하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정진상이, 김용이 지금 법적 문제 때문에 안 나오더라도 이들도 김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참모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고 욕심이 없다 하지만, 어쨌거나 숨은 최고의 실세가 되었다. 역대 정권 중에서 여자가 이렇게 총무비서관 타이틀을 맡으면서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는 정원 443명을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일이 안 돌아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청와대 인원 절반을 못 채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맨날 그냥 검찰에 호통치고 또 방통위에 호통치고 뭐 각종 부서에다가 이재명 공약을 알기나 하냐
하면서 업무 보고를 중단시키고 설쳐대는 부동산 투기한 이한주는 빈 깡통이고, 원래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지금 이재명의 소리 안 나는 진짜 꽉 찬 깡통은 김현지다. 그래서 김현지는 박근혜 때 이재만이를 훨씬 능가하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적인 위치에 있는 핵심 참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도 김현지가 지금 예스 안 하면 지금 행정관 하나도 자기 사람을 못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청와대의 모든 이런 상황을 주도하고 체크하고 하는 거. 그래서 트럼프의 비서실장인 그 여자보다 이 김현지가 훨씬 더 힘이 세다, 이렇게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중요한 결정 방향에 대해서도 이 정도 신임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사람 누구 쓰는가는 지 맘대로요. 그거 뭐라 할 수 없는데, 문제는 힘이 한쪽에 강하게 쏠리면 그만큼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여태까지 잘 조절해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과시하지 않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밑에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문제 앞으로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